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고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한 시민단체는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 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할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됩니다. 올해로 15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이틀 동안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상황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의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절제된 검찰권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검찰의 수사 방식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검찰에 이런 입장을 내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며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만 짧게 냈습니다. 그럼 먼저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익은 기자, 검찰의 성찰이라는 표현이 이번 메시지에서 눈에 띕니다. 수사에 대해서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에서 지적하는 과잉 수사란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메시지인 만큼 표현은 좀 완곡하게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말도 나왔죠. 어떤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역시 여권이 주장하는 지나친 수사, 인권 침해 등과 같은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자, 조 장관과 검찰이 맞서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에 뭐라고 할까요? 옐로우 카드를 준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메시지에 앞서 조 장관 관련 의혹들의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 등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 등 사법 절차로 가려질 것이란 전제를 달았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끼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은 거지만 야당에서는 대통령 측근이자 현직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절제와 성찰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것 아닙니까?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수사 관련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건 지난 9일 조 장관을 임명할 때 이후 18일 만인데요.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며 조 장관을 임명했는데요. 이후에도 여권과 검찰이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단 확실한 입장을 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귀국 직후 검찰 수사 상황과 여론, 그리고 언론 보도 흐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반응을 낸 게 있습니까? 예, 청와대 발표가 난 지 1시간 반쯤 뒤인 오후 3시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중히 수사하겠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특히 인권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 스스로 되돌아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 법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이렇게 공식 입장으로만 보면은 검찰의 입장이 청와대와 결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 발표에 대해 우려 섞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청와대의 발표 시점을 미뤄봤을 때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시기상 왜 지금 발표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검찰이 성찰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꼬집은 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이라며 외압 아닌 외압이라는 말을 취재진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공식 입장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어쨌든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는 입장 같습니다. 자, 오늘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은 일단 조 장관의 동생 그리고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코링크 피의 대표 등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WFM의 최대주주 지분과 관련해 금감원 지분 공시팀의 수사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는 수사 속도로 봤을 때 정경심 교수가 곧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냐는 예상에 이곳 서울중앙지검 1층에선 오늘 오전부터 취재진들이 기다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경심 교수는 오늘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정한 만큼 이번 주말에도 관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조국 장관이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수사 검사와 통화한 걸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조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사람을 밝히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장관 탄핵이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이제 포기하십시오. 오후에는 조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조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자신을 밝힌 뒤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것이 장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야당과 내통을 했다는 등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면서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면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수사 내용 유출에 초점을 맞춰 역공을 펴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 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서 사법 처리하십시오. 박주민 민주당 최고의원은 윤 총장이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친해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라며 검찰과 유착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개석상에서 검찰을 향해 조용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논란이 되자 강 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이야기한 거지 직접 검찰에 전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대놓고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강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에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어제 오후 전남 순천에서 열린 균형발전 정책 박람회 기조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을 했다면서 23일 한미 정상회담 당일 이뤄진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당에서 쏟아진 다양한 발언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강 수석은 또 검찰 관계자 중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받은 분이 있다면 손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수사 외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이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검찰 장악입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강 수석이 대놓고 검찰에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듯이 실토했다면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강 수석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따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한편 검찰 쪽에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수사 외압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늘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오늘 한 시민단체는 조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늘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와 통한 것은 수사정보 유출이 아닌 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은 수사 중인 혐의나 범죄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 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통화 사실이 알려진 건 수사 내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총장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검사들은 수사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이 수사검사와 통화한 게 수사 대상이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고 통화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의 조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또 자유한국당 역시 대검의 조 장관을 고발했는데 검찰은 내용을 검토해 배당할 방침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에 개입한 게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거고 또 인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수사를 검찰과 아내의 다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거는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과 마찬가지로 수사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검에서도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조 장관의 입장을 내놨던 법무부는 논란이 커지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이 문제로 수사를 받을지 그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개인의 문제라 법무부 명의로 입장을 내놓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시사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인터뷰에서 검찰은 선출된 권력은 아닌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통제가 잘 안 된다고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과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다라고 말하겠다면서 다툼은 사후 형사 절차에서 해결돼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국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루는 차례라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질의가 여전히 나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주제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무총리를 단상에 불러 조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검사한테 전화했다는 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죠?
네, 그것을 형사소송법상의 당연한 권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휘라고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청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입니까? 답하게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죠. 어디까지나 대통령은 국민 편에, 상식 편에, 정의의 편에 서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점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무겁게 피의자에서 범법자 신분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조국 씨는 빼고 검찰 개혁을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전날 조 장관의 통화가 부적절했다고 말한 이낙연 총리는 오늘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조 장관을 변호했습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 검찰의 수사도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불법이 더 큽니까? 아니면 조심하지 못한 전화통화의 그 부당성이 더 커 보입니까?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조 장관이 참석하는 대정부 질문에선 공방이 또다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예,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조국 장관 관련 이슈는 이 무리한 검찰 수사 논란으로도 번지는 상황입니다. JTBC 뉴스룸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 등이 출연하는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밤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경찰로부터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가수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에 불거졌던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 지휘부가 있는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가수 승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요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정보를 알아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윤 총경이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노건 C&I 정모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들은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버닝썬 수사가 당시 민정수석실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법정에 나왔습니다. KT의 딸 채용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KT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달 만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이력서가 든 흰색 각봉투를 주고받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검찰의 올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소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 증언이고 허위 진술이었다는 게 이제 조금 이후면은 역력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재판정에선 흰색 각봉투가 쟁점이었습니다. 받았다, 주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의 면전에서 180도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측 증인인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흰색 각봉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의원이 우리 애가 스포츠체육학과를 갓 졸업했는데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봉투를 열지 않고 KT 스포츠 단장에게 그날 바로 줬다는 게 서 전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러자 김 의원 측은 당시 의원실 구조가 기억나는지를 되물었습니다. 또 봉투 안에 이력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답하라고 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말을 듣고 이력서라 생각했다고 말했고 의원실 구조를 종이에 직접 그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쟁점은 공소 시효 7년이 지나 범죄 사실에선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김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과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연관성을 따져볼 중요한 근거입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고 국민 알 권리가 준용 씨 사생활 비밀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는데요. 대법원이 이렇게 확정하면서 검찰은 준용 씨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등 자료 3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상공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출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넘어 군사행동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려는 의도로 보여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일본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위백서입니다. 지난 7월 중국기와 러시아기가 독도 주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공을 침범하면 자위대기가 긴급 발진에 대응한다며 이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동중국해에 나타난 중국기에 대해 긴급 발진을 했는데 독도에 대해서도 영공 침범으로 간주해 긴급 발진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기술한 겁니다. 또 한국에 대해선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만 기술하는 등 부정적 언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은 한국 구축함이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단정해 기술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선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이 대단히 유감이라는 방위대신의 발언만 소개했습니다. 방위백서는 한국의 부정적 대응이 방위 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협력 국가 순위를 인도와 아세안 10개 국가에 이어 4번째로 소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호주에 이어 2번째였는데 강등시킨 겁니다.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주일 무관과 대사관 총괄 공사 대리를 각각 조치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계속 바다 방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은 처음으로 저농도 오염수부터 방류하자며 구체적인 처분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 자리에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경우 정화 처리에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가 낮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리해 방출한 오염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방류를 중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 처분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오염수 처리를 어떻게 할지 아직 방식조차 확정하지 않았는데 해양 방류로 이미 정해놓은 듯 순서까지 언급한 겁니다. 도쿄전력은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안도 보고했지만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원회에선 오염수를 방출하는 대신 저장 공간을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도쿄전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처리를 거친 오염수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多角種除去設備あるポストで処理された水はトリチウム以外の放射性物質についてほとんど取り除かれたものです. 최근엔 환경상이 해양 방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매일 17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 여름쯤엔 저장 공간이 남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지난 7월부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죠. 일본이 일본산 맥주 등의 한국 수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일본 맥주가 전달에 비해 92.1% 감소했다고 했는데요. 일본산 식품과 음료 전체 수출액도 전달에 비해 40.6%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퍼지면서 오늘까지 농장 9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이 인천 강화군에 몰려 있는데요. 결국 강화군 안에 있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9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인천 강화군 하전면의 돼지 농장입니다. 어제 폐사한 어린 돼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전면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송해면, 삼산면 농장과 7에서 8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나흘 새 강화군에서만 5건이 연속으로 발생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차량에 묻은 바이러스가 강화도로 건너오지 않았나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하전면 농장의 경우 2차 발생지인 연천군 농장과 같은 도축장을 썼습니다. 또 다른 강화군 농장 2곳도 같은 도축장으로 돼지를 실어 날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분류 처리장이 한 곳뿐이라 농장 관계자들이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발병 초기엔 중점 관리 지역에서 빠져 있었던 탓에 방역도 상대적으로 허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진된 9건 중 5건이 강화입니다. 강화군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강화군은 지역 내 돼지 3만 8천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내린 이동중지 명령은 내일 낮 12시에 풀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경기 북부 지역 축산 차량은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전국 돼지 농장에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도축장과 경매장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특히 강화도에 확진 판정이 집중되면서 인천 지역 축산물 시장 타격이 큰데요. 돼지고기가 들어오지 않자 상인들은 일손을 놓았고 손님들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인천 서구의 도축장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1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도축되던 곳인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도축이 중단돼 지금은 이렇게 한산합니다. 인근 축산물 시장 상인들도 사실상 일손을 놓았습니다. 미리 사놓은 돼지고기 재고도 이번 주가 지나면 바닥이 날 상황입니다. 못 벌죠. 그냥 줄어놓아서 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상인들끼리 10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5개로 줄여주는 상황이 없어가지고 물량이 없어서. 나오질 않아요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여기 장르들 봐봐 이거. 이렇다 보니 돼지고기 값도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독일, 스페인 등에서 수입해온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열병이 퍼진 중국에서 수입을 늘리자 국제 가격이 크게 뛴 겁니다. 중국 애들이 다 땡겨왔다가 저기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처음에는 6천 정도 되고 진짜 불러. 기존에 갖고 있던 애들은 어디 가겠어요. 안 팔고 조금씩 조금씩 가격 올리겠지. 현장에선 일부 업자들이 수입한 물량을 풀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일요일에 학원 문을 닫는 학원 일요 휴무제를 놓고 서울교육청이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아예 이런 논란이 없게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멀게만 느껴지는 해법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잘래? 휴식할래? 아니요, 나 학원 못 다니게 하면 개인과외 할래요. 아니래 이렇게 되면요? 심야 영업을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로 과외로 갈 거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는데 과외로 간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과외는 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일요일에 학원 가는 학생, 학부모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도 맞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찬성이 67%, 그다음에 반대가 14%로 나와 있습니다. 찬성 비율은 15%밖에 없는데 관련 없는 사람들이 답변하니까. 학부모 단체는 학교 교육이 충실하면 해결될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학원을 하나 정해서 꾸준히 보내라고 말씀을 하셔요. 공교육이 정말 충실해서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11월 말쯤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찬성 결론이 나오더라도 학원 단체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면서 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 같은 비교과 영역을 학생부에서 빼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 학생부에 쓸 항목을 줄여왔죠. 비교과 영역까지 빼버리면 사실상 평가할 수 있는 건 내신만 남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대학 입시는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해왔습니다. 2013년 학종이 도입되면서 논문이나 어학 성적 등을 쓰지 못하게 했고 2022학년도부터는 소논문 기재까지 금지합니다. 자율동아리 개수와 자기소개서 분량도 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여기에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를 없애는 것까지 거론했습니다. 자율활동과 동아리, 진로활동과 봉사활동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발전 가능성과 학업 동기 등을 종합평가하는 게 학종의 취지인데 평가 근거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거는 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 체제밖에 없죠. 고교 교육 내의 어떤 충실도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는 사실상은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 자료가 부족해지면 대학들이 내신 위주로 보거나 고교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사가 작성하는 세부 특기 사항이나 종합 의견을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5살 의붓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까지 써가며 이틀에 걸쳐 폭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5살 의붓 아들 A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씨는 지난 이틀간 의붓 아들의 손발을 묶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둔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치사죄로 체포했으나 살인 혐의로 변경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B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했을 때 아이가 이제 누워 있었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슴 압박 중 숨도 안 쉬었고 의식도 없었고. A군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이 경찰에 함께 대응하자고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B씨는 의붓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의 아내는 남편이 경찰에 알리면 아이와 함께 죽이겠다고 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17년 새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 2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B씨는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들이 한 번씩 오고 그러더라고. 꼬마애들 싸우고 하는 것이더라고. A군은 최근까지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는 내일 오전 A군의 부검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A형 간염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이 중국산 조개젖을 먹지 말라고 했었죠. 조사해보니 시중에 유통되는 조개젖 3개 중 하나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알려졌던 것과 달리 문제가 된 조개젖 중 절반 이상이 국산이었습니다. 왜 오염이 됐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산에서 조개젖을 먹은 시민 70여 명이 무더기로 A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식약처가 조개젖 제품 136건을 검사했더니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국산이 중국산의 2배였습니다. 이달 초 보건당국이 중국산 조개젖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올해 A형 간염 신고 건수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최대 20배까지 늘었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사람만이 걸리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사람의 하수들이 바다로 흘러갈 때 바다가 오염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A형 간염이 집단 발병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어떤 경로로 조개젖이 오염됐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끼리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식약처는 완제품 검사와 폐기까지가 담당 업무라는 입장이고 해수부는 이제야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받아가지고 인근을 중심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겠지만은 식약처는 앞으로 검사를 통과한 조개젖만 팔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도심 전봇대에 주렁주렁 늘어져 있는 선들. 이 전봇대마저 기울어져서 위태로워 보이는 곳이 한둘이 아닌데요. 이런 선들의 상당수가 통신선입니다. 통신사들이 막무가내로 달아놓은 게 태반이지만 위약금을 내게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 시민들 머리 위로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이 지나갑니다. 수십 개의 전선 무게를 못 이겼는지 전봇대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가장 낮게 매달려 있는 건 통신선입니다.
여러 가닥의 통신선이 실타래처럼 엉킨 채 방치된 전봇대도 눈에 띕니다. 다른 지역 전봇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기울어진 전봇대가 있습니다. 위를 한번 올려다보면 마찬가지로 통신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쓰지 않는 통신선을 철거하지 않아 끊어진 채 방치된 선도 곳곳에 있습니다. 전봇대에 통신선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한국전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관행이라며 일단 설치하고 봅니다. 허가를 받으려 기다리다간 다른 회사의 고객을 빼앗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은 지난해 적발된 것만 26만 건이 넘습니다. 지난 5년간 한전이 받은 추징금도 1,575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LG U+, SK텔레콤, KT 등 대형 통신사들이 낸 겁니다. 조사를 좀 강화하고 통신선 설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JTBC 이연입니다. 전남 장성의 논밭에서 10년 넘게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트랙터 바퀴가 푹푹 빠질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나온 지질 조사 결과 자연 현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바로 근처에 고속철도가 지나고 있는데 괜찮겠느냐는 의료도 나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작업을 하던 트랙터 바퀴가 파묻혔습니다. 폭 2m, 깊이 3m가 넘는 땅꺼짐이 생긴 겁니다. 올해도 밭에서 2건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주변 논밭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땅꺼짐이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8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지름 50cm에서 10여 미터에 이릅니다. 언제 이거 장비가 내려앉을지 그 무거운 농기계가 막 지나갈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민들은 채굴이 시작된 이후 땅꺼짐이 생겼다며 인근 석회석 광산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질조사 용역 결과 석회암층이 지하수에 녹으면서 자연적인 땅꺼짐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산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용역사가 광산 측의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땅꺼짐이 발생한 곳에서 불과 100여 미터 거리에 호남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이미 이 지역 고속철로 주변 지하에 큰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밀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위기에 몰려있는데요. 오늘 내부 고발장이 공개됐습니다. 이 고발장에는 백악관이 두 정상 간 통화를 감추려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고발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여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압력을 넣으려 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이 통화 관련 기록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모든 통화 기록에 대해 접근 제한 조치를 했다고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은폐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Of an electronic record system designed to store classified, sensitive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This is a cover-up.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Democrats are doing to this country is a disgrace, and it shouldn't be allowed. 뉴욕타임스는 내부 고발자가 과거 백악관에 파견 근무했던 CIA 요원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2년 8개월 만에 맞는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 진영과 민주당 간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프랑스 우파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지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서 프랑스 자존심을 강조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파리 에펠탑에 불이 꺼집니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의 추모 공간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생중계 담화에서 프랑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정립한 대통령이라고 회고했습니다. Et que nous partagions ou non ses idées, ses combats, nous nous reconnaissions tous en cet homme qui nous ressemblait et nous rassemblait.
시라크는 3차례 파리 시장, 2차례 총리, 12년간 대통령직을 지냈습니다. 드골 이후 우파에서 가장 큰 조명을 받았던 거물입니다. 그는 미국의 할 말을 하는 정치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L'Irak ne représente pas aujourd'hui une menace immédiate telle qu'elle justifie une guerre immédiate. 나치의 전쟁 범죄에 협력해 유대인을 포로 수용소로 보낸 프랑스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스캔들에 휩싸였지만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좌파 사회당 출신 올랑드 전 대통령도 프랑스 국민은 친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장례는 월요일 파리 생슐피스 성당에서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가수 장용준 씨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서핑을 하던 50대 남성이 먼 바다로 떠밀려 갔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송정해수욕장에서 A씨가 3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떠밀려 간 겁니다. 해경은 A씨가 사라졌다는 서핑 동호회원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섰고 다행히 A씨는 건강에 문제는 없는 상태로 구조됐다고 합니다. 강원도 설악산에 올해 첫 단풍이 찾아왔습니다. 설악산 정상으로부터 20% 정도 붉게 물드는 겁니다. 설악산 단풍은 다음 달 중순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액상 전자담배 흡연으로 지난 2달 동안 적어도 12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자담배를 피우고 숨이 가빠졌다는 등 증상을 호소하는 폐질 환자 수가 지난주 530명에서 805명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높이를 향한 도전. 클라이밍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위험하다고 꼽히는 게 맨몸으로 하는 프리솔로입니다.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홀로 절벽을 마주하는데 이런 극한의 모험을 이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김나한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알프스 목벽. 자연이 만든 불규칙한 틈새로 발끝을 디디고 손가락을 밀어넣으며 한 걸음씩 올라갑니다. 로프도 없이 맨몸으로 맨손으로 올랐습니다. 잠시만 시선을 내리깔아도 아찔한 550m 수직 절벽을 스위스 산악인 다니 아르놀트는 46분 30초 만에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전 기록을 19분이나 앞당겼습니다. 등반가들은 높은 곳을 향해 오르고 또 오릅니다. 절벽은 물론 꽁꽁언 빈벽도, 수직으로 서 있는 나무 기둥도, 까마득한 고층 건물도 이들의 도전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위험한 등반으로 꼽히는 것이 맨몸으로 하는 이 프리솔로입니다. 한순간 집중이 흐트러져도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실제로 비극적인 사고도 드물지 않아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그래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 Just to have no backup, you really have to trust what you can. You can't cheat. I really like that. JTBC 김나한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주말에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던 최재원 기자가 휴가를 간 관계로 주말 뉴스 취재팀의 이윤석 기자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1박 2일입니다. 예, 두 사람은 누굽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리기는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친분 관계 관련된 내용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이 주 의원과 검찰 사이에 내통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검사와 직접 전화 통화했다는 내용 등 이 세밀한 내용들이 어떻게 다 흘러나갔느냐라는 건데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기사를 보면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윤석열 총장은 주광덕 의원과 매우 친해서 모임을 만든 후에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다라는 글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하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의도적으로 주 의원에게 수사 내용을 흘렸을 수 있다라는 의혹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해명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주 의원과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함께 했다거나 모임을 만들어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 연수원 시절 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주 의원은 적극적으로 윤 총장에 대해 공세를 폈고 이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있어서 윤 총장 측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검찰에선 윤 총장과 주 의원은 이전부터도 좋은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불편한 관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자, 주광덕 의원이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박주민 의원 고소했다는 소식도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네, 제가 직접 박 의원 측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런 기사도 있다는 차원에서 보도 내용을 언급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은 검찰 내부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야당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박 의원 측은 수사 내용을 야당에 넘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면밀히 봐야지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여의도 스카이캐슬 물음표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의도면 국회, 또 국회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이나 비교과 활동 등을 모두 조사해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입시에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보자, 그런 이야기군요. 네,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보자는 건데요. 이해찬 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인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의 활동 등 입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300명 정도 되는 의원들 다 조사하려면 전수조사하려면은 업무가 상당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이해찬 대표는 국회 윤리위에서 조사를 해도 좋고 아예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제보와 조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니다. 앞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결국 중요한 거는 여야 모두 동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국당도 동의를 했다고 하죠? 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동의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저는 거리낄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자는 내용 정의당에서 이미 며칠 전에 제안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국회 안에 특위를 꾸려서 조사를 하거나 아예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냈는데요. 이 정의당은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의장 주재로 각 당이 모여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문제는 또 이제 실제로 추진이 되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준이나 대상, 어디까지를 특혜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어디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볼 것이냐, 또 어떤 걸 특혜로 볼 것인지 등 매우 민감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각 당의 입장을 정하고 또 이걸 합의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는데요. 국회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내년 4월 총선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이제 곧 10월이고 이미 상당수 의원들이 본격적인 총선 대비에 들어간 상태란 겁니다. 결국 선거가 다가오면서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국회에서 전수조사 이야기 먼저 꺼낸 건데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지난 8월 저희 뉴스룸이 보도한 일본 원조로 포장된 8억 달러의 비밀 추적 기사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동문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JTBC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일본이 보냈던 8억 달러가 사실상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와 미쓰비시와 같은 전범 기업을 위해 사용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민원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이면에 가려진 전범들의 부당한 개입을 재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도 큰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엔 최고 60mm, 그 밖에 호남 지역과 경남, 경북 남부엔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와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비가 집중되면서 시간당 강수량이 30mm에 달할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예, 앞서도 잠시 전해드렸듯이 오는 10월 1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JTBC 뉴스룸에서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뉴스룸 2부 시간이죠.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손석희 앵커 진행으로 토론회를 전해드립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박현준 동아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오늘 밤 12시 20분부터 시작하는 밤샘 토론은 조국발 검찰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뉴스가 끝난 뒤 소셜라이브에선 법조팀 최윤경 기자와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재판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